발품 다리품 많이 팔아야 되는데 최소한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5군데 정도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5군데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라든지 그 경매 물건의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할 뿐이고 경매 물건지에 나왔을 때의 감정 가격이 맞냐 틀리냐. 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물건지에 대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지 시세를 모르고 입찰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단순히 아파트, 빌라, 여기가 얼마 간다더라 그런 것들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인지 또 그 빌라가 어느 정도 입지에 어느 정도 위치에 그 빌라가 어느 정도 가격을 물고 있는지에 대한 발품, 손품을 많이 파르셔야 되는데 대부분 컴퓨터에 많이 의존을 하죠.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컴퓨터나 앱에 나와 있는 시세만 보고 입찰을 했는데 덜컥 낙찰이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빌라를 찾아봤을 때는 시세가 거의 없는 빌라였어요. 왜냐하면 언덕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시세는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시세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시세가 오름폭을 타지 않는 그런 시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꽤 높은 시세에 낙찰을 하게 됐죠. 시세보다 낮게 낙찰 받는 것이 경매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층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 입지 조건 이런 것으로만 시세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가서만 느끼는 것도 시세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이 너무나 황량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향에 또 시세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변 여건에 냄새가 나는 축사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거죠. 뭐 어찌됐건 간에 시세 파악은 부동산 경매 중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속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단순히 내가 컴퓨터에 나와 있는 시세를 다 봤으니까 이 시세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를 파악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물론 컴퓨터나 앱에 나와 있는 부동산 시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시세를 파악하게 되면 시세가 좀 뒤처지는 느낌이 나죠. 이런 것을 믿고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게 되면 낙찰이 돼도 문제가 있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을까봐 또 불안하기도 하죠. 웬만하면 부동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파악에 좀 주안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시세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고 또 시세 파악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이고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늠이 생기거든요. 우선 시세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물건지에 있는 최근 실거래 가격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된 가격 또 거래가 불발됐지만 호가 매매가, 그 다음에 급매로 나와 있는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발품, 다리품 많이 팔아야 되는데 최소한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5군데 정도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5군데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파트라든지 그 경매 물건의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할 뿐이고 경매 물건지에 나왔을 때의 감정 가격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현재 경매 물건지에서 바라보는 물건지가 우상향이 될 것이냐 우상향이 되지 않느냐 현재 물건지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약간 꺾일 것이냐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이런 것부터 판별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시세를 활용해서 내가 이것을 물건을 얻었을 때 수익을 낸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낼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버티고 이 정도 이후에는 무조건 손절매한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계획이 좀 나와 있어야 우리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정말 기쁘고 또 의도치 않게 낙찰을 받았을 때도 나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장 감각이 없게 되면 부동산 시세 자체가 불안정해서 낙찰이 꽤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단지 낙찰이 두렵다라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받게 되면 겁이 덜컥덜컥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죠. 만약에 이런 것으로 어떤 빌라에 대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빌라 물건 자체가 다 기피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아파트 물건 자체가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세 파악에
주안점을 많이 둬야 됩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시세 파악을 5개 정도 했다라고 하는데 더 해도 상관없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요. 현장 분위기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라든지 주거 만족도 같은 거를 조사해서 시세에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수익을 얻고 빠져나올 때 자기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사실상 초보자를 초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시세 파악만으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시세 파악을 가격을 안다, 가격을 측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시세 조사하는 방법하고 시세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는 보기보다 뻘쭘해요. 가서 여기 얼마냐고, 또 여기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묻는 것이 왠지 좀 쉽게 말하면 쪽팔리죠. 그런데 간단해요. 쪽팔린 게 먼저냐, 아니면 내가 수익을 챙기는 것이 먼저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세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쪽팔림은 한순간이죠.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빌라건 토지건 아파트건 아파트형 공장이건 시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자신이 만든 근사치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찰할 때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정말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 부동산 시세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부동산 시세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꽤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이런 게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항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낭패를 봤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서 실패를 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세부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부동산 시세만큼은 발품 손품 아끼지 말자. 적어도 자신만의 예측이 확신이 될 때까지 시세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말자.